그야말로 이 가관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유병헌 일가로부터 지금 세월호 보상이나 인양 또 수습을 하기 위한 1조 가까이 되는 비용을 추진해 가기는커녕 검찰이 눈꽃만큼 추진해 간 돈도 법원이 유대균인 유병헌 장남에게 35억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요, 유대균 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5억 4,500만 원을 유 씨에게 배당하라.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는 정부입니다.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 관수를 위해 유 씨의 청담동 단백주택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, 이 주택은 올 4월에 58억에 낙찰이 됐는데 원래부터 붙어있던 건저당권 지불할 거 지불하고 35억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었는데 유대균 씨가 소송을 낸 거죠. 그래서 유대균 씨는 2년형 징역을 받으면서도 선고하면서도 대법원은 재산 추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왜 그랬는지 내가 자세한 원문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. 아마 큰아들이 그까지 물어낼 책임이 없다고 한 거 아닌가,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재판부는 추징 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는 유 씨에 대한 추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35억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법무부가 지난 9월에 유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라면서 430억 9천만 원, 즉 431억 정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, 과연 유 씨를 상대로 이 중에서 얼마를 받아낼지 재판하면 이게 이길 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자, 작년 유병헌 씨 일가에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정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유 씨 일가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단죄를 했습니다. 전 정부가 잘했다는 겁니다. 정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서 유병헌 씨 일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세월호의 사고 수습 비용, 인양 비용, 또 각종 배상 보상 비용,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운영 비용, 이런 돈을 다 대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받을 돈은 그냥 이미 추징해놓은 것도 도로 토해내고 있습니다. 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? 제가 유병헌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자다가도 혈압이 오르는데요. 제가 뭐라 했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하면 돈 절대 못 받는다. 손에 장을 치지라 했습니다. 받아내면요. 자, 세월은 지나고 유병헌은 죽은 걸로 나타나서 그냥 죽었다 치고 끝내버렸고, 도망간 사람은 잡히지도 않고, 지금 장려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? 프랑스에서 석방시켜버렸어요. 차남, 실질적인 후계자라는 차남은 미국, 멕시코로 갔니 어쩌니 하면서 안 왔지 않습니까? 장남은 한국에서 어벙하게 오피스텔에서 잡혔는데 2년 받고 지금 지가 뱉어내야 될 돈도 소송을 해가 이기고 있고, 이미 정부가 장악해서 경매에 붙인 재산을 다시, 제가 전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? 유병헌 씨 관련 회사들이 다시 사들이고 있다고. 자, 이게 세상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까? 제가 제일 제 스스로 바보 같다고 느끼는 건요,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정의를 가끔씩 주장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다는 게 제가 제일 바보 같다고 느낍니다. 자, 모든 세상의 일이요, 일단 관심에서 벗어나면 그 뒤부터는 허지부지 되면서 정확하게 그냥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 붙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. 제가 유병헌 씨 문제 때 유병헌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관계 고위인사 처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그때 처벌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? 자, 이제 나머지 돈 누가 메꿔낼 겁니까? 저는 제가 낸 세금으로요, 유병헌 씨 저지른 사고에 수습하는데 들어가는데 진짜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선량한 국민들이 낸 돈이요, 세월호 사고 수습에 다 들어가고 유병헌 일가는 돈을 도로 챙겨가고 있습니다. 기가 참 현실입니다. 제가 자영업자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이야기를 좀 하려합니다. 왜? 이 자영업자가요,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. 자영업자를 하다가 실패해버리면, 폐업을 하면 그 순간부터 중산층 살던 사람이 빈곤층이 됩니다.
그런데 10곳 중에 7곳이 5년 안에 폐업을 한다. 정부 통계입니다. 5년 이상 생존율이 30%도 안 된다는 겁니다. 월 매출은 4년간에 11%가 감소했고요. 5년 생존율이 OECD에서 30.2%로 OECD 21개를 조사했는데 20등입니다. 그래서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창업은 949만 개, 폐업은 793만 개, 생존율은 16.4%입니다. 그야말로 자영업은 오래 하면 다 망한다는 게 자영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도 훨씬 더 나빠지고 있다. 그래서 이 가구당 평균 부채가 2010년에는 7,132만 원인데 2014년에는 8,995만 원으로 늘어났답니다. 빚만 쌓이는 거죠.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살 길은 탈세밖에 없다. 세금이라도 안 내야 그야말로 내 최소 생계라도 유지한다. 이렇게 해서 국내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207만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이 자영업자 전체가 1년간 탈루하는 규모가 11조 7천억이 됩니다. 정말로 이게 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.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자영업자 벗겨먹는 프랜차이즈는 이제 떡볶이집까지도 프랜차이즈고 순대집도 프랜차이즈입니다. 정부가요, 이 프랜차이즈 대신 개발해주면 안 됩니다. 이런 게 자영업자 돕는 겁니다.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.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서 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40개씩 하고 TV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서민들 돈 덩쳐먹는데요. 자영업자는 뭐 전부 망해갑니다. 자, 이런 자영업자 구조를 놔두고 대한민국이 5년 안에 일본을 따라간다. 일본 자영업자 3대 4대 2에서 수백 년간 하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. 근데 일본을 따라가요. 웃기는 소리입니다. 제 나이 또래 되면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매내 가시는 부모님들 많을 겁니다. 요즘 영예 매내라는 것이 폐지되었다가 이제 부활이 몇 년 전에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면회 가는 부모들을 울리는 악덕 상황이다 라고 해서 논산훈련소 등을 비롯해서 영예 면회 주변에는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. 2012년부터 부활됐는데요. 펜션이나 이 컨테이너로 만든 펜션이나 식당 한쪽에서 너댓 시간 쉬면서 영예 면회니까 면회를 가서 애를 데리고 나오면 어디 편안한 데라도 앉혀놓고 뭘 좀 미겨야 될 거 아닙니까? 길거리에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. 식당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남 눈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제 펜션이나 어디 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부득이 최소 10만원 이상 받는다. 그 논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마다 훈련병이 1,700명이 오고 목요일엔 이 15,000명이나 된답니다. 그럼 가족들이 또 몇천 명씩 오는 거예요. 그럼 펜션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. 기본이 10만원, 웬만하면 20만원. 시간당 4만원 꼴이나 시간제도 있답니다. 그래서 애들 모욕도 좀 시키고요. 따뜻한 음식도 미기고 또 좀 재이고 이래갖고 부모들이 그게 희망인데 그런 어떤 허름한 숙소들을 10만원, 20만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부모들 이러면 돈 없는 부모는요, 면회 가면 길바닥에 앉아서 자식한테 통닭 미기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게요, 군에서 이런 거 해결하려면요, 군에서 예를 들어서 면회소를 만들어가. 그래도 칸막이라도 좀 해가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차라리 부모를 만나게 해준다든지, 안 그러면 차라리 1박 2일로 데리고 어디 좀 나갔다가 오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뭐 훈련병 정도 되면 정신상태 똑바를 건데요, 도망가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가만히 보면 군과 근처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짜고 하는 건지 그런 지금 의심도 좀 들고요. 이 훈련소 면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현역들도 1박 2일 일해 놓으면 그 뭐 위수지역 이런 게 있어서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.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거기를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숙소도 잡고 이렇게 해야 면회가 1박 2일 면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도 또 이렇게 비싸게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칩니다. 그래서 돈 없는 집도 자녀들 군대 현역으로 좀 보내가 면회도 좀 편하게 가게 이 군이요, 이거 대책 좀 마련해야지. 이런 부분들을요 방치하는 것도
국민에 대한 횡포입니다.